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네. 가장 많이 문의 주신 게 애인이랑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갈등도 해결되면서 서로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공감적 대화, 그런 애착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잘 표현하는 방법, 잘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해받고 싶고 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래서 속상하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면 상대방이 다가오게 하고 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나서 성질을 내면 상대방이 물러나고 달아나게 만들어요. 두려워지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잘 표현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스스로 알아주고 스스로 희석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다가오게 하는 대화로 일단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표현하는 방법에 좀 단계적인 실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야라고 말하는 것에도 야 이러면 분노, 화가 있을 거고 야 이건 애교적인 조금 이렇게 다가가는 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워딩 자체보다 거기에 어떤 감정을 얹어서 말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감정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남친이 연락이 안 돼, 여친이 연락이 안 돼. 그럼 막 속상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해지다가 이제 화가 나. 그래서 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그 화를 내면 상대가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물러나지 않아야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화가 났다는 걸 처음에 알아차려야 돼. 근데 나 왜 화가 났지? 스스로 좀 이제 컴다운 시간을 갖는데 이제 늘 우리가 핵심 감정을 얘기하지만 핵심 감정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늘 화가 났을 때 순간 멈춰서서 아 지금 애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지 아 나를 안 아껴주는 것 같은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지 아니면 날 질투나게 하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 그러면 또 분명히 자신이 늘 걸려 넘어지는 취약한 핵심 감정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내 감정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을 좀 희석시킨 다음에 화가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을 때 대화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내 말이 전달돼서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애인한테 대화하는 거는 저는 계속 요청하기랑 거절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큰 주제 안에 부탁이라는 형식으로 내 요청과 내가 거절하는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연락이 좀 되게 해줘. 난 좀 걱정돼. 이것을 요청으로 잘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뭐 너만 바쁘냐? 넌 되게 좋은데 많이 다니더라. 예를 들어서 나도 친구 있다. 뭐 계속 이렇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아니 나는 너가 좀 날 더 아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때는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아. 이것을 굉장히 좋은 시간, 좋은 때를 봐서 얘기를 해야겠죠. 잘 전달되고 이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대화일 거예요. 그리고 거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아 나 요즘에 일상이 엉망이 됐어 너 때문에 좀 거리를 두자. 아 너무 요즘 깝깝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 들이는 부탁의 말로 거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야 요즘에 너랑 너무 가까워지고 다 좋은데 너무 가까워지니까 조금 내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내가 정말 너랑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데 조금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바라는 것을 요청이든 거절이든 부탁의 방식으로 굉장히 잘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원한다는 거를. 이게 지금 표현을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잘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자기가 이제 연약한 존재,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돼서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걸 그 사람한테 잘 전달해야 돼. 결국 잘 이해해달라는 거죠. 크게는. 전 처음에 선생님이 연약한 존재가 되라는 게 되게 뭔가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정말 정말 부탁의 마음이죠. 나 너랑 정말 사랑하고 싶고 네. 정말 너의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너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이상한 비꼬는 말이나 화내는 말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잘 듣는 입장에서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듣는다는 건 상대가 다가올 때 무조건 수긍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또 되게 반감을 많이 드러내세요. 네. 뭐 어떤 반감이 드세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 말을 다 수용하라는 게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치, 맞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화를 내가 더 힘든데 네. 제가 왜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특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애인이나 내 자녀가 나에게 힘들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다가가서 떠안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아프다, 속상하다 할 때 그 사람이 입장이 돼서 무조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는 사실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못 받았기 때문인데 시험회 앞두고 엄마 나 너무 시험 걱정돼. 어떡하지? 야 정신 차려. 지금 시험이 지금 코앞인데 너 지금 이게 아니라 너 어떡하냐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이게 힘이 나는 말이거든요. 또는 애가 툴툴대니까 너 말투가 그게 뭐야? 엄마한테 예의 없게. 너 똑바로 서. 아니죠. 툴툴대면 너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말을 해서 가까워져야 되는 때인데 다른 거를 지금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인들이 많이 물어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다가가세요. 그러면 저도 힘든데요. 전 어떻게 해요? 그 힘듦은 다른 날 잡아서 얘기하시고 다른 날 잡아서 전달하시고 오늘은 상대방의 힘듦을 들으세요. 네. 무조건 그 편이 무조건 편이 되세요. 하는데 되게 어렵지. 만약 상대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도 되게 화살이 꽂힌 거 지금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 말 들으니까. 하겠지만 그래 뭐가 속상한데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끝납니다. 속상한 겁니다 지금. 네. 속상한 사람은 먼저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애인한테 애착의 관계에서밖에 못하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쳐내면 마음이 2배로 멀어지죠. 근데 알아주면 관계가 확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인 간에는 자꾸 감정의 대화, 사랑이 깊어지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타 강사처럼 여기서 애인의 감정을 알아맞추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제가 봤을 때 애인의 감정은 3가지로 아시면 되겠어요. 3가지. 무슨 얘기를 하든 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날 좀 사랑해달라. 특별히 여겨달라예요. 무조건. 2번째는 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것 같으니 나를 아껴주지 않은 것 같으니 서운하다. 알아줘. 서운해하다는 감정이에요. 3번째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기 감정을 편들어 달라는 거예요. 감정을 편들어달라. 네. 그냥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가 너무 바쁜 것 같고 요즘에 되게 많이 바쁜가 봐. 이거 몇 번의 감정일까요? 난 좀 신경 써줘. 나 좀 사랑해줘. 1번이요. 내가 요즘 너를 신경을 못 쓴 것 같구나. 미안해. 이러면 되는 최고의 대화법이에요. 신경 써달라고 이해. 네, 사랑해달라의 첫 번째 대화고, 네.
너는 요즘에 되게 친구들하고 좀 많이 재밌는 것 같아. 회사 생활도 많이 바쁜 것 같고. 그럴 때지. 그럼 이거는 몇 번의 감정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안 보이니? 서운해요.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너를 못 챙길 것 같아서 네가 좀 속상하구나. 서운했어? 그게 2번 대화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야, 내가 회사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여기 나가잖아. 한 달만 기다려. 이게 자꾸 해결을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알아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는 게 목적이에요. 해결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 못 해줘요. 그지? 3번째, 감정의 공유에서 나 오늘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당일 취소해놓고 사과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 감정을 편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감정을 편들어 주면 되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속상하겠다. 근데 나쁜 얘는 야, 그 친구 내가 나쁘다 했지. 꼭 그런 애들만 만나더라. 최악. 너가 더 최악이다. 근데 흔히 이렇게 해. 그래놓고 자기는 편들어줬다 생각해. 감정을 알아줘야 돼. 감정을. 또 해볼게요. 회사가 요즘에 조금 힘든 것 같아. 이거 월급이나 나올지 모르겠다.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편들어준다면? 진짜 불안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너 회사 알아봐줘? 그 지금 딴 데 좀 알아봐줄까? 아니면 나도 힘들어. 야, 너만 힘드냐? 이건 지금 대화가 아니야. 이러고 나면 속이 더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감정을 상대가 알아주는 것 같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통한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알려드렸잖아요. 감정이 깊어지는 대화는 3가지밖에 없다. 애인 간에는 사랑해 달라. 네. 사랑해 주지 않아서 서운한 것 같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느끼는 일상의 감정을 같이 느끼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생각나네. 저번에 내가 치킨 사건 얘기했을 때 그 댓글에 아니 선생님은 닭다리를 좋아하고 남편은 가슴살을 좋아하면 얼마나 궁합 아니냐. 그런 댓글이 있는데 아니 난 그 뜻이 아니라 같은 걸 먹으면서 기쁜 공유를 하고 싶다는 맥락이었어요. 닭다리의 질감과 촉촉함과. 그렇지. 저 퍽퍽한 가슴살을 왜 먹느냐. 난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안타깝다는 뜻이었어요. 예, 닭고기의 부위를 갖고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가 싸우지는 않고 마음이 더 통하고 싶다는 맥락이었어요. 예, 잘 전달됐기를 바라겠어요. 다음에 선생님 닭가슴살을 드시는 걸로. 절대 안 먹어요. 이에 껴 나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만 알았어도 제가 엊그제 안 싸웠을 것을. 그래요? 일상의 적용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름 체계화시킨 방식이고요. 기계처럼 해볼게요. 예, 기계처럼 그냥 외워서 하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편들어주기. 편인데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구나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말해도 돼요. 예. 그러면 되게 기뻐할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느낌이 점점 깊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율의 대화 방법, 사랑이 깊어지는 애착의 공감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